자, 오늘 시간은 가치의 함정, 그리고 저평가된 가치주를 소개하는 시간이고, 먼저 이 가치의 함정이라는 것은 가치 투자가가 겪는 그런 이런 고충이 이 가치의 함정이고, 이 가치 투자자는 고가의 주식을 사서 입는 손실보다 가치의 함정에 빠져서 잃는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가치의 함정이라는 이 중요한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 먼저 여기서 소개할 기업들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기업, 또 이익 대비해서 저평가, 배당 수익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 기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자산 가치를 PBR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익을 퍼라고 했을 때, 이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게 이 PBR이고, 퍼는 주가를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 근데 이 PBR이 1보다 낮은 것을 이제 저평가라고 보고, 이 퍼는 동종 업계에 비해서 이제 이 숫자가 낮게 나오는 것을 저평가 기업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주가가 계속 주구장창 하락하면서 PBR이 낮아진 경우, 그리고 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주구장창 떨어지면서 이 퍼가 낮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경우고, 주가는 이제 그대로지만 주당 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낮아지는 경우, 또 단기 순이익이 주구장창 상승하면서 퍼가 낮아지는 경우를 이제 좋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보고 이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로 보여서 그 저평가됐다고 보여지는 주식을 사지만, 그 기업이 계속 뭐 오르지는 않고 주구장창 바닥권에서 움직이거나 또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가치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 우리가 이 재무제표에서 나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먼저 그런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지, 수익이 계속 이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지, 또 성장 가치가 훼손되진 않았는지, 성장 동력을 잃었든지, 경쟁력이 훼손된 경우, 그래서 경쟁 우위에 있었던 게 누구나 다 만드는 그런 기술력이라거나 이런 경쟁력 면에서 훼손되었을 때 경우에는 장기간의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급락을 하는 이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악재가 있는 경우, 이 고령의 오너가 있어서 상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오너가 이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세기 때문에 주가를 거의 바닥권에서 부양의 의지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고령의 오너라든가 상속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극히 저평가될 수가 있고, 그 기간이 이제 상당히 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이 재무제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상속이나 오너 리스크, 이 오너 리스크는 이 오너가 수시로 이 깜빵에 가거나 횡령 배임, 기타 이제 뭐 안 좋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이 오너가 있는 그룹은 웬만해서는 이게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 이제 많은 경우가 이런 오너 리스크고, 또 이 투자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또는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주구장창 하락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 재무제표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내가 투자한 회사들의 자회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반드시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고, 또 극도의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내가 매수 후 팔 수가 없는 정도의 거래량이 미비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가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또 이런 가치의 함정에 벗어나는 그 방법으로는 누군가 어떠한 강력한 매수 주체가 나와서 저평가라는 생각이 이 생각으로 이 매수 주체가 나와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그 종목을 끌고 가는 경우, 또는 강력한 테마에 묶이거나 어떤 주력 테마에 묶여서 움직일 때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이 오너의 의지, 주가 부양의 의지를 보일 때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배당금의 대폭 증가, 뭐 이런 어떤 또 합병 뭐 어떤 그 M&A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가 부양의 의지를 보일 때, 또 사업의 다각화라든가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일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먼저 오늘 살펴볼 그 저평가 기업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5개 종목으로만 압축을 했을 때, 먼저 PBR이 낮은 종목으로 봤을 때 HDC나 경동인베스트 이 두 종목은 이제 지주사고, 지주사들이 대부분 이제 30에서 40% 정도 이제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했다고 보더라도 이제 0.17배 수준, 0.2배 수준의 낮은 PBR을 가지고 있고, HDC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사인 HDC 신라면세점의 지분을 50%, 그리고 상장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지분을 42%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고, 하지만 이놈이 자회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속을 썩이면서 급락을 하면서 이제 0.17배 수준으로 추락을 하다시피 했던 종목이고, 배당 수익률이 이제 3.42%, 퍼는 3.9배, 오늘 이제 2%대의 상승을 보였고, 시가총액은 이제 4천억대, 그리고 경동인베스트는 경동도시가스의 지분을 이제 37%, 비상장사인 경동의 지분을 98%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고, 거래량이 이제 극도로 작고,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거의 뭐 어떤 모멘텀을 받지 못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이들 기업이 HDC 같은 경우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신라 면세점, 그래서 면세점이 어떠한 그 테마를 형성한다면 움직일 수도 있어 보이고, 또 현대산업개발에서 극적인 뭐 어떤 결과를 내준다면은 이런 기업에서도 어떤 그 희망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낮고, 또 가스 관련돼서 움직인다거나, 또는 자회사인 경동이 자원개발주, 석탄 관련주기 때문에 어떤 자원개발주로 묶일 때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SGC 같은 경우는 이제 SGC와 이테크 건설이 이제 합병하면서 지금 삼강글라스, 분장에너지, 이테크 건설이 이제 합병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테크 건설이고, 이 종목은 0.3주 주식 배당을 이제 2년 연속 해줬고, 또 배당금은 이제 1,500원, 연간 배당으로 1,500원을 배당하면서 배당 수익률은 2.54. 하지만 이제 주당 배당을 상당히 이제 고배당을 해줬던 종목이고, 강점은 이제 프렌트나 토목 쪽에 강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건설 쪽에 브랜드 네임이 이제 약한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여당이었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1억 정도의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주식을 보유했던 걸로 알려졌던 주식이 이제 SGC 이테크고, 또 쿠팡 관련해서 쿠팡 물류 쪽 공사를 했던 그 종목이 이제 이테크고, 거래량은 이제 상당히 적은 거래량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 어떤 거래량의 측면에서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 또 움직일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이고, 퍼는 이제 1.7배 수준, PBR은 0.56배, 부채는 이제 189, 이 정도에서 1,100억대에서 이제 거래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 효성 TNC가 이제 10.75, 5만 원의 배당을 주면서 10.75가 됐고, 금호석유 우가 10.7%의 거의 이제 근소한 차이가 나는 종목이고, 이 효성 TNC는 세계 스판덱스 1위 기업이지만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인상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TNC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부채를 끌어서 성장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채 비율에서 금리 인상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스판덱스의 이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가격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금호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본주가 아닌 우선주고, 현재는 이제 10만 원 밑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오늘 1%대 상승했고, 시가총액은 이제 2,800억대. 이 정도 이제 합성 수지 쪽. 그래서 석유가 들어갔을 시 원유의 유가의 원자재인 유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환율에도 영향을 받고, 또 전방 이 합성 수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력하는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종목이 이제 타이어라든가 신발, 이런 장갑 쪽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또 과거 이제 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용 장갑 같은 수요가 급증을 했던 때에 한번 큰 호황기를 맞았고, 하지만 이 석유 쪽 들어가는 것이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는 기업이기 때문에 호황기에는 뭐 1, 2년을 주구장창 오르지만, 또 불황기에는 주구장창 또 1년에서 5년을 또 내리기 꼬라박는 종목이 이런 그 경기 변동,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이 전방 산업의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먼저 HDC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에 5월 달 이후에 주구장창 15,000원대에서 하락하면서 6,800원대까지 이제 하락했고, 지금 HDC 관련해서 이제 급락을 한 상태로 바닥권에 이제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이고, 경동 같은 경우도 지금 5만원대를 한번 살짝 뚫었던 가격대가 지금 4월 달에 이제 5만원대를 뚫었던 가격대고,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32,000원대 그 가격대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던 중이고, 최근에는 이제 머리를 좀 살짝 든 이런 상태에서 가스 관련돼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가스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 영향을 보일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이 SGC 이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원대에서 계속 이제 고점에서 있었다가 급격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했던 이런 종목이고, 그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이 가격대가 이제 64,000원 가격대고, 현재는 이제 꾸준히 어느 정도는 이제 소폭으로는 이제 올라주는 모습이지만 62,000원대에서 이제 길게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상당히 어느 정도 강력한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가격대고, 수급면에서는 이제 하루 거래량이 이제 3,000주, 4,000주대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의 뭐 10배 내지 20배 정도의 거래량은 발생시해 줘야 어느 정도 큰 흐름을 보일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고, 효성 TNC는 이제 96만 원대에서 급격히 이제 꺾여서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고, 40만 원대의 효성 회장이 이제 집중 매수했던 가격이 40만 원대거든요. 현재는 이제 40만 원에서 소폭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고,